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 이곳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에 위치한 의암 농계 생가지입니다. 의암 농계 생가지를 들어보기 전에요, 이 장수가 어떤 곳인지를 살짝 저랑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죠. 산으로 빼곡하게 차여 있죠. 이곳은 산지가 75% 형성이 되어 있고 계곡마다 풍성한 물들이 흘러서 이제 그 골짜기를 지나 각 마을을 형성하고 그 마을에서 여러 사람들의 그런 생활 모습들이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여기 장수군 수분이 쪽에서 나눠지는 금강의 발원지였던 뜸봉샘이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뜸봉샘을 또 올라가 보니까 정말 작은 물줄기 속에서 나온 그 물방울들이 모여서 금강의 발원지가 되는 것에서 굉장히 놀라움을 가졌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구불구불진 그 물과 산새들, 그 풍성함 속에서 여기서 나는 그런 특산물이 있습니다. 장수하면 뭐가 유명하죠? 네. 여기는 지대가 400에서 600m 정도에 이른 곳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낮과 밤에 그런 일교차도 있지만, 그 다음에 겨울과 여름에 그런 기온차가, 여름은 서늘하고 겨울은 또 굉장히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곳이죠. 오다 보니까 굴피집이 눈에 띄더라고요.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그 지붕을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해서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형성된 그런 집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고냉지 지역에 알맞은 여러 특산물이 나오겠는데요. 장수하면 사과가 유명하죠. 이 사과의 맛이 또한 일품이랍니다. 아삭아삭한 맛이 있는데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장수 사과의 맛도 보시고, 또 이 장수의 그런 푸르름에 한우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의 날도 특별하게 정한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한 인심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예양의 고장답게 또 이곳에서 나온 그런 위인들을 보시게 되면 그 위인들 역시도 나라를 위한 그런 충성심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의암 주 농계님도 그 몫을 한몫을 크게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분과 함께 오늘 하루 일정을 저와 함께 나눠볼까 하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여기는 벌써 낙엽이 단풍이 다 들어서 낙엽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여러분 아직 가을을 맛보러 가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여기 주변을 한번 같이 둘러보시면서 느껴보셨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보이는 누각이 2층 누각인데요. 여기는 지금 을왕루가 지금 2층 건축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이곳에서 출생하신 농계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랑 한번 올라가 보시게요. 저기에 지금 멀리서 보이는 분이 그 농계님을 상징하는 동상이 지금 서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시게요. 의암 주농계상이 지금 서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장수의 그 꽃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넓으신 그런 모습으로 이 동상에 이렇게 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께서 이곳에서 태어나셔서 한 13살까지 사시다가 이제 아버지의 그런 죽음과 그 다음에 작은아버지의 그런 뭐라 할까
나쁜 불미스러운 일 관계로 이분이 이곳을 떠나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에 처하십니다. 여기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이 여기 장수에 현감으로 오셨던 최경회입니다. 이분과의 인연이 이분을 더 장수의 꽃으로 더 이렇게 높이는데 그런 중요한 인연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께서 태어나신 생가지가 지금 재현이 되어 있는데요. 생가지를 한번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돌담이 굉장히 정겹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농계님 태어났던 생가지입니다. 그 조선의 그 가옥 구조답게 4칸짜리 형성된 일반적인 가옥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농계가 태어났는데요. 이 집안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기생이네 아니면 양반 출신의 자손이네라고 이렇게 여러 말들이 오고 가는데요. 이분이 여기서 태어날 무렵에는 이분은 양반 출신이었습니다. 양반 출신에서 자라오다가 아버지께서 이제 여기 동네에서 이 여러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훈장 선생님으로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훈장 선생님이 일을 하시면서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이 형성됐다 해서 이 너머에 주촌 마을이 형성이 되었죠. 그리고 생가지와 이 주촌 마을이 이제 저 앞에는 대곡 저수지 부분에서 이제 그것이 조성이 되면서 이제 수몰되게 되면서 이렇게 생가지와 그 다음에 주촌 마을이 다시 재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태어나신 이 분께서는요, 위에 오빠가 계셨는데 15세 때 요절을 하세요. 그런 관계로 이 농계가 태어났을 때는 아마 어머니 아버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고 좀 귀하게 키우고 싶어서 이제 농계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농계가 여기서 태어나서 이제 놀았던 그런 장소들이 있는데요. 장수 군청 앞에 가면 소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0년 된 또 은행나무가 같이 농계 어린 시절을 갖다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기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서 어머니와 논계가 같이 그 어려운 그 과정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그 작은아버지에게 주 달무에게 이제 얹혀서 살게 됩니다. 그 얹혀서 사는 과정 속에서 이 주달무 역시도 형편이 여의치 않은 바람에 나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동네의 양반집에 이제 얼마를 좀 받고 팔아넘기는 형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이 논계와 그다음 논계의 어머니께서는요 야밤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 야밤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신고가 들어가서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되죠. 관해에 잡혀 들어가는데 그 관해에 오신 분이 제가 올라오면서 말씀드렸던 최경의 현감이십니다. 이분께서는 굉장히 현명하셨어요. 이 현명하신 최경희님께서 그 좌우 사정을 알고 나서 이 두 모녀의 무죄를 판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판결해 주시고 나서 보니까 이 두 모녀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어디 의탁할 곳도 없어서 이제 최경의 현감님께서 이 두 모녀를 갖다 이제 자기의 관하에서 같이 기거하게 되면서 이제 인연이 여기서부터 이제 쌓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쌓아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최경의 현감님의 그 부인께서 이제 위중한 병을 앓고 계셨어요. 그런 병 생활을 갖다가 이제 여기에 있는 두 모녀가 지극정성 보살피지만 끝내 생을 이제 마감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 16이 됐을 때 이 농계님은 이 최경의 현감님을 따라서 이제 후처로서 이제 그 뒷자리를 이제 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1592년에 이제
임진왜란이 터지게 되죠. 이 임진왜란하면 여러분 가장 치열했던 싸움들이 어떤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한산도 대첩도 있고 명랑해전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노량해전도 있고, 그죠? 그러나 제가 쭉 그 임진왜란의 전투들을 살펴보다가요, 여기 농계님을 살피면서 진주대첩을 열어보게 됐습니다. 이 진주대첩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희생을 많이 낳았던 부분에서 굉장히 가슴을 절절하게 했던 대전이었던 것 같아요. 1차 전투에서는, 이 진주대첩 1차에서는 아주 우수하게 저희가 이깁니다. 이기는 과정 속에서 일본인들은 굉장히 많은 그런 억울함과 복수심을 불태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만의 준비를 해서 다시 2차 진주를 향해서 공격을 해오는데요. 이때 공격할 무렵에는 이 진주성이라는 그 부분이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그 여러 문제 중에 이제 날씨 조건도 맞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새로 형성된 해자 형태가 동쪽 부분이 비에 너무나 쓸리다 보니까 쌓아놨던 부분들이 성벽이 무너지는 부분도 있고, 질퍽거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명나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일본과의 그런 협약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와해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의병장들도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성을 지키는 데는 2차에서는 서로 간에 불편함과 의견 충돌, 이런 부분들과 함께 자연의 조건도 잘 맞춰지지가 않은 듯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김천일 의병장이 2차 진주대첩에 이제 리더로서 나가시게 되면서 이 최경혜 현감님도 이제는 경상 우도 우병사로 여기에 이제 발령을 받게 오십니다. 그래서 이 진주성에서 왜군과 함께 치열한 전투를 벌이시게 되죠. 이분들이 싸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집에 두고 온 가족과, 그 다음 내 이웃들, 백성들, 그 다음 나라,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부분에서 여기에 열악한 지금 악조건의 이 진주성에 누군가가 지금 도와주러 오는 원병 군대가 없을까 하면서 이분들은 그 마지막을 보내는 이 진주성에서 아마 여러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목숨을 다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진주대첩 2차가 처절하게 패하게 되면서요, 이분들이 그 앞에 있는 남강의 김천일 의병장과 그 다음에 여기 농계의 남편 대신 최경희님께서 이제 몸을 물속에 투여를 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농계님, 그때 나이가 19살입니다. 19세, 만 19세. 만 19세의 연령이 비슷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역사 속에서 그분들은 최근에 가까운 1919년 3.1운동에 영향을 받으신 유관순 열사, 그 다음 프랑스의 영국과의 그런 싸움에서 100년간의 그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로 이끈 프랑스의 잔다르크, 나이가 비슷한 연령대라고 합니다. 그 여인네들 중에 한 분에 속하지도 아무 흠이 없던 이 농계님 역시도 만 19세 때 무언가를 하에 나가시는 그런 의로운 분으로 여기에서 이제 활약을 하시죠. 자, 이 진주성에서 이제 그 마지막에 남편의 최후와 그 다음에 여러 백성들의 피 흘림과 그 다음에 여기를 지키렸던 수호 군들의 그런 희생들을 보면서 이 농계가 결정을 하겠죠. 이 농계가 결정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이 진주의 관기로 입적을 하지요. 관기로 입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분께서는 아주 예쁜 알록달록한 옷을 입으시고 이제 그 외장들이 진주성을 차지한 것에 대한 그런 축하 파티를 하게 됩니다. 이 축하 파티에 이 기녀들을 불러다가 같이 더불어서 이제 그 파티에 그런 향을 갖다 돋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에 이제 농계님께서 여기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이 참여해서 그 외장의 그런 장수를 이제
꼬이는데 성공하시죠. 그 바위가 여러분이 진주에 가보시면 촉성루 누각 아래에 의암 바위가 있습니다. 이 의암이라는 것은 원래 의암이 아니라요, 위엄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촉성루 그 밑에 남강의 그 물세기가요 굉장히 거칠고 셉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아서요 남자들이 가도 굉장히 위험함을 느끼는 바위다 해서 위험한 바위다 해서 이 암이 여기에서 이제 의로운 분이 여기에서 몸을 던져 순국하시다 해서 의암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의암에서 이제 이 외장을 꼬시는데요. 지아비의 그런 복수와 그다음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분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 준비한 것은 처음에 가보시면 가락지의 그런 형상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가락지를 10개를 준비합니다. 10개를 준비하셔서 이제 외장과 함께 끌어안고 이 남강물에 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9세의 꽃다운 그 청춘이 지압에 대한 의에 대한 보답과 그 다음에 일본인들의 그런 왜구들의 그런 잔인함과 그 다음에 백성들의 한을 갖다 함께 승화시켜서 이 남강에 몸을 던지는 그 순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침묵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렇게 순국하신 이분에 대해서 이제 그 시대가 조선시대 중기입니다. 조선시대 중기다 보니까 성리학 체계가 이제 구축화해가는 그런 과정 속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자의 몸으로서 이런 의로운 일을 했을 때 과연 역사가 얼마큼의 평가와 문헌의 기록을 남겨줄지는 의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문자화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1594년에 이 진주에 발령을 받아 오신 어몽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어몽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 삼도를 갖다 임난 이후에 그런 피해 입은 그런 분들과 돌아가신 그런 분들을 갖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듣습니다. 농계에 관한 순국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성리학 체계에 너무나 극한이 되었던 그런 부분에서 이분의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현해서 이분께서 어유야담이라는 문집을 냅니다. 이 책 속에서 1,6편에 이분에 관한 업적을 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광해군 때 보면요. 광해군 때 이제 임진란이 다 수습이 되는 과정 속에서 전란의 수습 과정과 그다음에 무너진 성리학 체계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세종대왕 때 만드신 삼강향실도가 있습니다. 삼강향실도란 무엇이냐면 충에 관한 거, 효에 관한 거, 열에 관한 그런 사항들을 그림과 글로써 백성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그리고 성리학을 제대로 배워가게끔 성리학 체계와 질서를 구축하는 데 만들어야 되는 윤리교과서이죠. 이 윤리교과서가 임진란을 통해서 많이 와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에서는 다시 이런 부분에서 성리학을 다시 바로 세워야겠다 해서 이 삼강향실도를 업그레이드한 부분들이 나오죠. 그 부분이 광해기 때 쓰여진 동국신속 삼강향실도입니다. 이 책에서는 임진왜란 때 충과 효와 열에 관한 부분들을, 인물들을 다 찾아서 다시 수록하게 되죠. 근데 이 수록하는 과정에서도 의암, 농계에 관한 그런 글들이 빠지게 됩니다. 이 빠지는 과정에서 이제 경종과 영조, 조선 후기에 가면서 진주에 있는 백성들의 많은 노력과 그 다음에 그분들의 기리는 마음이 전해지면서 이제 이분에 관한 기록물과 그 다음에 사당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의암사라는 사당과 그 다음에 비석도 세워지면서 진주에서는 이분을 향한 그런 행사가 의례적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장수에도
이 농계를 기르기 위해서 이제 생가가 조성이 되고 그 옆에 이제 주천 마을도 형성이 되면서 이 농계에 관한 그런 의로운 부분을 갖다 더 많은 국민들에게, 자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게요. 나라를 위하는 일에는 신분을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남녀노소를 구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는 거에도 구분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 신사임당이라든가 아니면 헌한설원 이런 분들의 입지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극입소 인물들로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농계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분을 떠나서 여기저기서 떠도는 구전되는 그 신분에 대한 기생에 관한 그런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보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몸을 던지신 분들의 그런 마음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그런 신분으로 생각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계 생가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분이 주는 그런 충과 그 다음에 의에 관한 그런 부분에서 이 장수의 풍경과 그 다음에 가을의 여러 여정들을 갖다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시간인 듯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 형상이 가락지를 상징하는데요. 10손가락에 낀 그 가락지 속에는 엄청난 아주 굳건한 각오와 마음가짐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이곳에서는 임진한 이후에 이제 유교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교육에 관한 그런 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흥학당을 세우고서요, 자손들을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그래요. 그 자손 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과거에 급제하는 이들이 다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태종 때 보면은 태종 이방원께서 이 장수 쪽에다가 장수 향교를 시절에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향교에서 교육에 관한 부분을 갖다 많이 담당을 했지만 이분을 시점으로 임진왜란을 시점으로 해서 많은 교육생들이 나오게 되어서 이제 국가의 주요 요직으로서 나가는 그런 배경도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논계와 함께 해보면서요, 저 앞에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분을 표현하는 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분의 시들 중에서 뭐 강낭콩국보다 더 붉은 그런 정신을 갖다 표현하는 그런 시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 앞에 물들어가는 단풍을 보니 그 시절 그분의 가락지에 다부진 그 각오가 다시 새겨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